여기 중국 대기업에 속아 한국인들의 삶을 무시해왔다던 외국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절대 가지 말라던 중국 대기업 인사과장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중국 대기업에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회사 몰래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인생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IT 대기업에서 기업보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영국 출신 로지나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고 싶었던 저는 아시아 나라들의 회사를 중심으로 저희 이력서를 보냈고 그중 중국의 대기업 인사부로부터 제일 먼저 합격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한국이 아시아 나라에서는 꽤 선진국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저는 한국 대기업에서의 합격 메일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취직 생활을 시작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처음 출근한 중국의 대기업은 꽤나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소 기업 변호사로 근무하던 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사내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와 같은 부서였던 중국인 변호사 동료들은 저보고 한국 회사로 먼저 가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며 만약 제가 한국으로 갔었다면 배울 것 없는 후진국 나라 한국이기에 저의 변호사 커리어가 무너졌을 것이라는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인 동료들의 한국 깎아내리기는 계속해서 심해졌고 나중에는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은근슬쩍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끝도 없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인 중국으로 취업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특히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우기던 중국인들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평소 사건의 자문 때문에 중국 공안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많은데 대부분의 중국 공안들은 자신에게 개인적인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스러운 말을 했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짜 변호사라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겠다며 압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이 많고 선진국이라던 중국은 어째서인지 제가 다니고 있는 기업의 식당만 해도 그저 달걀만을 풀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계란죽이 나오기 일쑤였고 길거리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길거리 상인들의 물건이나 음식을 훔쳐가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결국 저는 도저히 이런 위험한 나라인 중국에서는 살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고 중국 회사에 단기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휴가를 내고 난 직후 곧바로 영국으로 도망칠 생각이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나 중국인들이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고 때마침 한국 기업에서 늦게나마 심층 면접을 보러 와달라는 뒤늦은 메일이 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저는 휴가를 내고 2일 뒤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때의 선택은 결국 저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공항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씻고 나온 듯 깨끗한 외모와 차림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으나 제가 근무를 했었던 중국은 대기업 회사였음에도 집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머리를 감고 오지 못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거의 매일 있었고 이러한 중국인 동료들은 제가 퇴근을 마칠 때까지 지옥 같은 냄새를 바로 옆에서 풍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주했었던 중국의 오피스텔은 일주일에 2번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저는 물을 미리 받아서 저장해 놓았다가 머리를 감는 날이 실제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수돗물의 문제는 전혀 없는 듯 누구나 방금 씻고 나온 깨끗한 머릿결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 모두는 꽤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쌀포대를 입고 다닌다는 중국인 동료의 말은 그저 허무한 영화 속의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었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단 5분 만에 중국 대기업의 취업을 처음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선진국의 놀라움을 느끼며 제가 1차 합격을 했었던 서울의 회사로 향했고 회사로 향하면서 아주 잠깐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한국의 길거리는 더러운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길거리에 쓰레기와 음식물이 뿌려져 있어서 항상 회사로 출근할 때면 바닥을 잘 보고 걸어갔어야 했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길거리 자체가 깨끗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청소차로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부유한 나라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제가 면접을 봐야 할 한국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심층 면접을 본 뒤 한국에서의 남은 휴가를 즐기기로 한 저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심층 면접장으로 향했으나 한국 회사의 인사부 직원과 채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자마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면접에 합격했었던 한국의 인사부 직원은 제가 중국에서 받았던 월급을 보며 이게 진짜 그동안 중국 회사에서 받았었던 월급이 맞냐며 먼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은 제가 중국에서 받았었던 월급의 5배를 기본급으로 책정한 수준이었고 여기에 더해 각종 회사의 복지제도와 인센티브가 합쳐지면 중국에서 받던 돈의 5배는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 직원분은 제가 중국에서 받던 월급인 80만 원을 확인하자 이 정도면 중국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라며 제가 근무하던 중국 기업의 표준연봉을 보여줬고 저는 그 자료를 보자마자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중국 기업은 저와 같은 기업 변호사 직책 동료들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이것도 굉장히 낮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낮은 8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봤더니 중국의 기업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마음대로 조절해 낮춰버렸던 것이었고 저는 제가 근무했던 시간만큼의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중국 회사에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중국 변호사가 받는 돈이 10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의 5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 간의 부유함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 순간 한국이 엄청난 부유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며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중국인 동료들은 오히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중국 공산당에 희생당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고 국가 자체가 자유경쟁이면서도 선진국인 한국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평범하게 받을 수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제서야 제가 앉아있는 한국 회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건물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내부가 쾌적한 것은 물론 중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헬스장과 사내식당, 심지어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며 업무를 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까지 있었거든요. 특히 사내식당에서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한식의 모습은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았고 그저 달걀죽이나 매일같이 나오던 중국의 사내식당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내식당을 눈으로 마주한 그 순간 왜 중국인 동료들이 한국의 끝없는 열등감을 드러내왔는지 이해가 되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중국 회사 측에 퇴직금은 필요 없으니 당장 퇴사 처리를 해달라는 통쾌한 메일을 보내고 말았죠. 이미 한국은 중국은 물론 제가 태어난 나라인 영국과도 비교되지 않는 생활편의 시설들이 길거리에 끝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회사 내부에서도 중국처럼 수돗물이 끊기지 않으며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24시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모습은 저에게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계약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첫 출근 날짜를 잡을 수 있었고 저의 월급에도 너무나 만족해서 선진국 한국을 그동안 중국인들 때문에 속았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억울한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모든 계약 과정을 마치고 회사를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인사 직원에게서 듣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직원분은 출근하기 전에 전송해드린 메일을 확인해서 꼭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고 와달라는 말을 했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저의 당황한 표정을 확인한 한국인 직원분은 혹시 중국의 기업에서 첫 채용을 확정지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냐며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의 대부분 기업은 외국에서 건너오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의 혹시 모를 건강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사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허름하고 낡은 병원조차 외국인인 제가 이용을 하려면 한 달 월급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될 정도로 병원비가 비싼데 한국은 저희 중국 월급 3개월치는 내야 될 정도의 종합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곧바로 회사를 나오자마자 건강검진 일정이 잡혀있던 근처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봐도 엄청난 크기의 대형 병원이 깔끔한 건물 상태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장소를 안내받은 병원 내부에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건강검진 옷을 입고 검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물론 영국에서조차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의료 인프라에 저는 이게 진정한 선진국 한국인가라며 당황하고 말았고,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의무 건강검진 복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더더욱 기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인지, 몸이 아프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의 차별도 없을 뿐더러 그저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에서마저 저의 건강 상태를 위한 건강검진 복지를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에 있던 저희 변호사 동료는 몸에 이곳저곳이 아픈데도 병원을 갈 돈이 없어서 매일 중국의 민간요법이라며 박쥐를 이용한 요리를 먹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닦는 알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말 그대로 지상낙원의 모습이더군요. 그런데 한참 동안 한국의 병원을 구경하던 바로 그 순간, 저에게는 바로 직전 채용을 확정지었던 한국 회사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황당한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한국 인사계 직원분은 저에게 첫 출근의 날짜가 확정지어졌다는 말과 함께 그 날짜에 맞춰 제가 한 달 정도 집을 구하며 머무를 수 있는 회사 제공 오피스텔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송했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니,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숙식 오피스텔이라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게 진짜 사실이냐며 연신 똑같은 질문을 거듭했지만, 한국인 직원분은 제가 타국에서 건너온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제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회사 제공 오피스텔을 이용해 그곳에서 출근하면 된다는 따뜻한 친절을 보여주시더군요. 건강검진 제공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오피스텔마저 제공해준다니, 저는 중국과 너무 다른 한국 기업 문화에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선진국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회사에 첫 출근을 했을 때에는 평범한 집조차 저희 월급으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은 중국 공원에서 노숙을 하며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맞는 집을 힘들게 구해야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저희 불편을 이미 인지해버린 듯 기업 차원에서 숙식용 오피스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결국 저는 첫 출근 날짜는 아니었지만 제가 제공받은 오피스텔로 향해 보았고, 오피스텔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원룸형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놀랍게도 지하주차장 표지판이 보이는 말 그대로 빌딩형 사무실과 다름이 없었고, 저는 한국인들은 전부 이런 부유한 거주 형식에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감탄사와 함께 넋이 나가고 말았죠. 자세히 살펴보니 건물의 1층과 2층은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인 식당과 은행, 심지어는 병원까지 운영되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거주지 바로 밑에 편의시설이 있는 한국의 주거시설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이 극도로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중국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은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이기에 은행이나 식당을 이용하려면 건물을 나와 근처 중심 도시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나가야만 했는데, 한국은 집 바로 밑에서 시간의 비효율 없이 이러한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건물 내부에 지하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보통 중국의 거주지에는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은 야외에 주차장이 있어서 잠시 방심을 하면 하루 만에 차를 도둑맞는 것이 일상인데, 한국은 주차장마저 무인 키오스크로 관리되고 있더군요. 편리한 생활 방식은 물론 중국인들의 비열하고 양심 없는 시민의식과 반대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인프라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미 선진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무인 키오스크 주차장을 이용했더라면 차를 세워두고 단 10분도 되지 않아 자동차가 중국인 노숙자들에 의해 사라졌을 것이 뻔한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놔도 도둑을 당하지 않는 모습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기업 변호사로 근무했던 저는 아주 황당스럽게도 자신의 차를 회사 정문에 세워놨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다른 부서 직원들의 상담 요청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 외에도 중국에서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중국인들조차 옆자리에 있는 동료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기회만 노리는 사건들도 꽤나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남의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보이지 않는 법을 지키며 친절을 베풀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완전한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깐이나마 제가 머무를 집을 구경해보자는 생각에
이미 받은 방에 호실로 들어가 보았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2차로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비싼 가전제품인 TV와 냉장고는 물론 싱크대 바로 옆에 중국에서는 비싸서 이용해보지도 못한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곧바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한국인 인사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고 저의 방 사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그 내부에 아무런 집기가 없는 것이 보통이기에 저는 누군가 거주하던 집이라는 착각을 하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인 직원분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가전제품이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중국에서 이러한 기본 제공 가전제품이 있었다면 단 하루 만에 중국인들에게 전부 도둑 맞았을 텐데 한국은 얼마나 청렴하고 부유한 국가인지 새로 입주하는 사람을 위한 가전제품이 처음부터 제공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이 부자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모습 중 하나였고 저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빈부격차가 이렇게나 심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중국의 수준 낮음을 깨닫고 말았죠. 그 후 한국에서의 첫 출근 날짜를 기다리며 잠시 중국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저는 하루빨리 지옥 같은 중국을 떠나 한국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나라 중 한국 같은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거주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